그 질문이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또? 맨날 네. 하는 이야기지만은 질문 또 잘못됐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 도대체 서로 뭐가 그렇게 다른지 지역마다 좀 특색들이 있어요. 그 영어 유치원들마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교육관 자체가 이제 틀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피킹 베이스로 하는 원들도 있고요. 놀이식으로 하는 원들,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몰입식이에요. 놀이식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학습식으로 이렇게 어머님들이 오히려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커리큘럼이든 간에 그 이제 운영자, 그 원장님의 이제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제 학습적인 그런 이제 교재를 가지고 티칭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리키는 거는 다 이제 그 헤드들의 이제 할 일이다 보니까는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민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원비가 또 이제 같은 지역에서도 뭐 좀 차이가 크게는 뭐 몇십만 원까지도 이렇게 나던데 네. 그 원비 차이는 혹시 뭐 어떻게 해서 좀 지역마다 있을까요? 정말 차이 나죠.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교사가 많이 고용이 돼 있느냐, 적게 고용이 돼 있느냐, 원 자체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제 영어 유치원으로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보통 한 반에 저희가 이제 보통 투자님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원비가 싸다 하면은 한 분이 이제 반 두 개를 맡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의 이제 수,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만큼 또 이제 원비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재가 되게 좋고 나쁘고 뭐 이런 차이보다는 뭐 네. 원어민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뭐 강사분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과 또 이제 뭐 임대료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제 얼마만큼 차이가 투자를 했느냐도 나겠네요. 네, 맞아요. 영어 유치원 보통 이제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학습식이래, 여기는 놀이식이래,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데 네. 학습식과 놀이식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그 질문이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또? 맨날 네. 하는 이야기지만은 질문 또 잘못됐어요? 네, 학습식이랑 놀이식 자체를 구분 짓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특히 영어라는 거를 네. 배웠을 때 놀이식 이제 immersion 교육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몰입식 교육으로서 이제 배워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당연히 또 학습식으로 배워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영어의 영역 네. 중에서도 아이가 스피킹을 어떻게 학습식으로 배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요 문장을 말하고 나는 요 문장 말할 테니까는 너 요거 외워와 이렇게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 아이들은 일단은 1학년 전까지는 영어를 배울 이유가 없어요. 본인한테는 그냥 어머님에 이끌려서 그냥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유일한 이유 뭐겠어요? 재미? 재미예요. 그게 재미. 성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인은 한 가지가 더 더해져요. 목적성이라는 게, 목표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이제 배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근데 아이들은 유일한 거는 재미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학습적인 부분은 또 틀려요. 학습적인 부분은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네, 리딩이라는 거를 그런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습관 기르기 위해서는 조금 엉덩이가 무거운 훈련을 조금씩 해야 된다 해서 그러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럼 뭐 어느 원은 학습식이고 어느 원은 놀이식이라기보다는 영역별로 그게 좀 그렇죠. 적합한 교수법이 따로 있다. 네. SR 지수가 도대체 뭔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미국 초등학교 독해력 지수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거에 목을 많이 매시죠. 네. 저도 좀 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점수가 뭐 1.2, 뭐 1.5, 3.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학부모가 어떻게 이제 이 점수는 뭐다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1.5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 초등학교 기준 이제 1학년 5개월 후에 이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이제 봐온 결과 그리고 그 성장을 이제 지켜봐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SR 지수라는 거는 모든 거를 대변을 해주지는 않아요. 제가 되게 신경을 사실 SR에 좀 썼는데 그러니까 어떤 날은 뭐 이번 달에 봤어? 그러면은 뭐 3.0이 나왔어요. 다음 달에는 확 뛰어갖고 4.5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또 그러면 그러면 5가 넘으려나 드디어? 하고 봤는데 다시 3점 뭐 초반대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뭐 문제가 좀 있는 대부분 건가요? 다 그래요. 네, 대부분. 다? 네. 시험이라는 게 뭐 보다 보면은 또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머님이 말한 점수대가 다 일단은 3점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그러면은 그냥 3점 이상이다라고 그 보시면 아이는? 돼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SR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딩에서도 5가지 영역을 보는 그런 테스트인 거고, SR 점수는 저는 그래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높은 아이들은 높은 이유가 있어요. 왜 높을까요? 간단해요. 책을 많이 읽어요. 아, 그래서 아무리 반에서 뭐 다른 쪽으로 더 이제 수준이 높은 친구들이 있어도 그 반에서 SR 점수가 높은 친구는 책을 많이 읽는 친구예요. SR 지수를 평가하는 기관들은 다 이제 관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이 친구가 한 달에 몇 권씩 읽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보면은 그냥 딱 정확해요. 그 점수대와 책 읽는 그 양이랑. 그러면 다독을 하는 게 좀 SR 점수를 높이는데 좀 더 유리한가요? 둘 다 해야죠. 다독이랑 다독과 정독이랑. 정독을 네. 7살에 3년 차로 졸업을 할 때 몇 점 이상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찍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할 때 당연히 3.0은 이상이어야 한다. 뭐 그러시면 안 돼요. 또 네. 3학년 때 야 네가 0이 나왔는데 5는 넘어야지 뭐 이런 기준들이 네. 좀 있는데 네. 보통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도달을 하나요? 그거는 정말 아이마다 다 틀리고요. 도달을 안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못하는 건 아니다? 네, 시작점 자체가 틀린 거고, 그리고 SR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테스팅 스킬이 좀 유독히 테스트를 잘 보는 친구들이 있는 거고요. 시험에 정답을 맞추는 그런 네. 기술 같은 것들. 네, 3년차, 2년차, 1년차 비슷해요. SR이 비슷하다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왜요? 특징들이 1년차, 이제 3년차 어머님들은 이제 5세 때 영유를 보냈으니 좀 네. 여유가 있어요. 책을 읽던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미 영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 2년차 어머님들은 조금 이제 열심히 해주시는데 1년차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제일 욕심이 나는 것 늦게 같아요. 보낸 만큼 뒤처지기 정말 싫은? 열심히 이제 해주시다 보니까는 리딩이라는 거는 금방 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평균적으로 1, 2, 3년 차 할 거 없이 이제 한 7세 졸업하면 한 2점대 이제 그 뭐 중반 나오는 친구도 있고 거기 언저리에서 네. 그냥.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정말 그런 이제 책을 정말 유독히 좋아하는 네, 친구들 네, 같은 경우는 뭐 5점대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뭐 아직 1.4나 5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한 4학년, 5학년 되잖아요. 비슷해요. 비슷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여유를 가지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1.4를 맞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집에서 조금 더 노출을 덜 했거나.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또 너무 높다고 해서 이 격차가 끝까지 유지되는 그건 왜냐면 또 아닌 리딩이라는 거네요. 거는요. 이제 리딩을 이제 나중에 더 잘하는 친구들 같은 네네네. 경우는 그만큼 어휘력이 있는 풍부한 친구들이 이제 잘하게 되는 거지. 뭐 문장 이해력을 못한다 이거는 그 수준이 있어요. 책은 정말 꾸준하게 습관을 들여주시는 그냥, 거는 어머님 몫이에요. 지금 바짝해서 뭐 몇 점을 올리겠다 꾸준함. 이런 거보다는 네, 그냥 꾸준함. 습관으로서 네. 꾸준하게 그 중3, 고1 되는 친구들 6년, 7년, 8년 동안 이제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꾸준한 친구들이 이겨요. 언어라는 거는. 그리고 리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입시 환경에서 네. 이제 그 뭐 수능이나 입시 성적과 좀 연결이 되는 거는 리딩이 제일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SR 지수가 뭐 어느 정도 되면 조금 뭐 어느 정도 학년의 이제 수준이다. 뭐 고등학교 몇 학년 수준이다. 이 아이는 뭐 수능 1등급 받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런 뭐 지수들도 있을까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에 나오는 독해력 그 지문들은 SR의 뭐 3점대다. 이렇게 뭐 4.0 그 사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제 뭐 5점에서 뭐 7점 사이 이렇게 뭐 렉살 지수로 많이 그거를 평가를 하기는 네네.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렉사이 지수로 이제 고등학교 리딩 레벨 자체가 한 860, 이제 고 이제 언저리라고 보면은 되는데 그런 지수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영유 보낼까 말까 좀 고민된다 하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계실까요? 뭐 다니세요, 뭐 이런 거 말고. 고민이 많이 아마 되실 거예요. 지금 영유를 아예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방송을 통해서 영유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어머님들께서도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잘 이제 어머님이 가장 아이를 잘 아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아이의 성향에 맞는 원이 가장 좋은 원이다. 네.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내 아이에 맞는 맞아요. 원을 좀 찾는 게 이제 학부모님들의 과제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현직에서 직접 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원장님 만나서 여러 가지 대답을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제임스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